예, 안녕하십니까. 인천여고 박신문입니다. 네, 뭐 반등 좀 하겠죠. 반등 좀 많이 나올 거다 기대합니다. 어제 좀 지나치게 내렸습니다. 102포인트 기대를 좀 하면서 지금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코로나가 걱정이에요. 코로나의 트렌드는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꺾였다. 글로벌적으로 코로나 꺾였다라는 트렌드는 아직 안 바뀌었는데 현재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재확산될 것인가, 요게 이제 걱정이에요. 중국의 북경 농수산물 시장, 북경은 뭐 엄청난 인구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신규 확진자가 생기기 시작했다. 요거 시참 걱정이고, 또 미국은 거의 피크 치고 끝났다 생각했는데, 남부 지역에서 좀 이제 코로나가 재확산이다. 이래서 이제 뭐 이태리도 좀 요즘 또 다시 증가한다 그래요. 이런 것들 때문에 코로나 2차 유행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트렌드 자체는 이제 꺾여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보겠는데요.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어떻게 됐을까요? 자, 다우지수 양봉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어제 그저께 큰 음봉 나왔고, 그리고 어제 좀 지켰고 오늘도 양봉이 나왔어요. 지수도 올랐죠. 0.62%. 어제도 제가 트렌드는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트렌드는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트렌드는 살아있는데 트렌드를 지키고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 전에 생긴 이 굉장히 큰 음봉, 매도가 강한 매도 세력도 이게 나왔단 말이죠. 강한 매도 세력이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요 매도 세력들이 나왔다라는 것은 주가가 좀 내려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매도 세력들을 일단 극복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 극복하는 과정은 우리가 지수 장기선을 다시 이탈했기 때문에 장기선, 그러니까 26,400 정도 거기를 돌파하는 거 중요해요.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은 요 이제 그 3일 전에 발생했던, 이틀 전에 발생했던 강력한 매도 세력들이 좀 물러가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26,500 정도 돌파, 요걸 한번 좀 지켜보시기 바라겠고, 나스닥도 비슷합니다. 트렌드는 살아있는데, 어제 그저께 음봉 강하게 나왔고, 오늘도 상승이 나왔지만 20일 지지지만 5일선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5일선 돌파할 때까지는 일단 뭐 마음을 놓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고, 오늘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언택트하고 컨택트에서 일단 언택트 종목들이 다 강했다. 언택트가 강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택트의 대표 종목들을 좀 몇 개 볼 텐데, 여러분 보시는 차트는 이제 아마존 차트입니다. 아마존 신의 주식이라고는 아마존 주가가 신의 아마존 주식인데 대표적이죠. 언택트의 대표 종목인데 쌍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와서 2,500까지 올라왔습니다. 아주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어제 조금 꺾였지만 크게 꺾이지 않는 모습이죠. 정말 아마존 대단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의 주식이라는 테슬라를 볼 텐데, 테슬라도 이게 이제 참 강합니다. 주가가 지난번에 주가가 900달러에서 급락해서 300달러 순간에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쌍바닥 만들고 올라와가지고 엊그제 1000달러 돌파했다가 다시 지금 900달러 머물고 있어요. 1000달러 찍고 내려올 것 같았는데 머물고 있다는 얘기는 역시 테슬라가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쇼피파이라는 종목을 볼 텐데, 이 쇼피파이는 아마존의 대안주, 그러니까 아마존이 온라인 쇼핑몰이다라고 한다면, 이 쇼피파이는 쇼핑몰 솔루션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업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존의 대안주로 가장 빨리 지금 급상승하고 있는, 매출도 급성장하고 있는 게 이제 쇼피파이인데, 쇼피파이 역시 주가가 아마존 초기 때는 이제 급락했다가 쌍바닥 찍고 난 다음에 올라와서, 최근에 또 가장 신고가를 내려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쇼피파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카페24라든가 코리아센터가 이제 이런 비슷한 아마존의 대안주 성격, 우리나라 카카오나 네이버 아니면 쿠팡의 대안주 성격, 이런 이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도 좀 주목해 보시 바라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화상회의 이런 게 이제 아주 유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재택근무, 여기에 가장 많이 혜택을 받은 게 이제 이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인데, 주가는 60달러 정도 있다가 1월달, 2월달 60달러였죠. 여기에서 지금 239달러까지 한 4배 정도 올랐습니까?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오늘도 많이 상승했는데,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좀 주목하시고,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종목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주목해 보시기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코스피 차트 돌아갑니다. 주가가 이제
강한 하락을 했죠. 그래서 어제 그저께 지난 주말에 양봉은 괜찮았는데 어제는 또다시 이제 크게 음봉을 내면서 코스피 지수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 모양은 이런 식으로 지금 추세가 형성되어 있는데 추세 라인을 살짝 깨는 모습이고 20일 라인도 좀 깨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현재 차트에서 본다면은 일단 240일 라인 2000포인트 이게 좀 중요한 지지 라인이다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위에 고점에서 2200에서 강력한 음봉이 나왔습니다. 강력 음봉이 나와가지고 주말에 반등 나왔지만 어제 다시 한번 주말 반등보다도 조금 더 걱정되는 게 있다 하는 그런 의미의 하락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이게 강력한 하락이 나왔다라는 것은 매도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매도 세력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좀 지나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2000포인트에서 지지가 나오는가 이게 그러니까 오늘은 반등하겠지만 2000포인트 지지를 하는가가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박스권을 2200에서 2000으로 이제 가정을 한다면은 그 중에 한 2100포인트 여기에 돌파가 중요해요. 그래서 2100포인트가 돌파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매도가 더 강하다, 박스권이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시기 바라겠고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차트 보시면 코스닥 역시 이런 이제 차트 모양 자체는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이제 상승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데 어제 강력한 또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또 주가를 깨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스피 차트를 보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지지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쪽은 장기 라인 240일 라인 이 정도 될 것이다. 650포인트. 그리고 이제 오늘 반등이 나오겠지만 반등 나와서 무엇보다 급선무가 21선 다시 복귀하는 거겠죠. 그래서 당분간 21선 복귀 여부를 지켜봐야 되는데 한 730포인트 정도 되겠죠. 오히려 좀 지켜보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경기 민감주도 좀 반등이 나오고 또 언택트 종목들도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 줌 비디오라든가 쇼피파이라든가 아마존 이런 종목, 테슬라 같은 종목이 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언택트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좀 힘을 받을 것이다. 어제도 사실 뭐 언택트 종목들은 주가 하락이 그렇게 크진 않았죠. 자, 카카오인데 어찌 보면은 27만원 쌍봉 모습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쌍봉인데도 불구하고 주가의 하락이 굉장히 약하죠. 이 얘기는 만약 쌍봉이라 그러면은 요 중앙 저점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을 겁니다. 근데 많이 안 내려왔고 어제도 내려올 때 보니까 크게 내려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쌍봉 모습이라기보다는 고점에서 박스권을 만드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은 27만원을 고점으로 본다면 대략 한 추가로 내려와서 뭐 24만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박스권 저점을 만드는 그런 이제 그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이제 카카오도 이제 그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목들은 장기 대박주다, 장기 대박주기 때문에 저점 매수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랑 쌍벽을 이룬 게 네이버입니다. 올 9월달에 이제 야후랑 합병한다 이런 얘기죠. 자, 이 네이버 자체도 크게 주가 안 빠집니다. 그래서 쌍봉 고점이다 보기에는 박스권이다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쌍봉이다 뭐 내려오질 않으니까 박스권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특히 21선 지지력이 강해 보이는데 이것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언택트의 대표 네이버 보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삼성 SDI 전기차 2차전지 역시 뭐 시장에서 가장 지지를 받는 쪽이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 언택트 대표 종목으로 또 구상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어제 음봉이 크게 나왔지만 아직까지 전고점이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까지 가지 않고 있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34만원 정도의 지지라인이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거 역시 고점에서 박스권을 만드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SK 바이오팜이 상장이 되면서 SK 그 바이오팜 관련주들의 주가가 좋은데요. 최근에 바이오 정보도 탄력 좋지 않습니까? 어제 좀 올라가다 밀리긴 했지만 SK 케미칼을 비롯해서 이건 SK 케미칼 차트입니다만은 지지라인이 만들어지고 있죠. SK가 바이오에서 또 이제 크게 또 성과를 내고 있는 모습이라서 SK 케미칼, SK 디스커버리, 또 SK 바이오랜드 이런 종목도 오늘도 관심 있게 보시면서 조금 단기적이지만 좀 탄력주를 매매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종목 전략은 인천유의 유튜브에서 인천유 검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